사람을 알려면 그가 읽고 있는 책을 보라란 말이 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이야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요즘 청소년들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고자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독서의 목적을 대학 입시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책을 읽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이것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독서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선인들의 지혜가 축적된 인문고전입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인문고전 독서법이라는 주제 마련을 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죠. 고전 독서법을 연구하시고 이것을 실제로 7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적용을 해보신 교육자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신데요. 이지성 작가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성 작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인문고전 독서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 일단 인문고전 물론 좋은 책들입니다. 하지만 책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요. 연령대별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인문고전은 말 그대로 문학, 철학, 역사 고전인데요. 이것을 일단 연령대별로 읽는 순서가 다르기는 한데 어떤 구체적인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책의 종류는 연령대별로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방법 자체는 비슷하다. 그렇죠. 책의 네. 종류나 방법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그 책들을 어떻게 좀 잘 읽어야 되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어려운 인문고전을 읽다 보면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차차 풀어 나가겠지만 정말 좀 심하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결국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부작용은 결국 부모의 욕심, 교육자의 욕심. 그러니까 그 한 아이를 어떤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인문고전을 어린 시절부터 그 엄청난 지혜를 이렇게 축적시켜서 아이를 천재, 이런 어떤 그런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교사나 부모의 과도한 욕심, 그리고 좀 강압적인 독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를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 그런데 그런 사례를 뛰어넘는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피교육자를 인간으로 보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그런 때는 굉장히 부작용 없이 굉장히 행복하고 훌륭한 독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인문고전에 접근을 하면서 선인들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만드는 인문고전 독서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저는 작가입니다. 네,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인문고전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인문고전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어렵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인문고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 책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다들 질려버리는 거죠. 그 깊이와 난해함과 방대함에 질려서 첫 장을 펴자마자 뒤로 다 낮아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또 일종의 편견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에 불과해요. 네.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인문고전을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 앞에서는 또 우리가 쉽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도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래 책도 안 읽잖아요. 베스트셀러도 잘 안 읽는데, 그래도 그나마 베스트셀러라도 읽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의 독서 습관을 보면은,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베스트셀러 위주, 특히 문학이 나쁘다라는 거 아닌데, 현대소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설이나 또 자기계발서, 이런 쪽 분야의 책들은 어떤 나의 위안, 마음의 쉼, 이게 전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단계에서만 머무르다 보니까, 그런 단계의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해왔고, 주변에 다 그런 독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고전을 우리가 어떤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괴리가 굉장히 이제 격차가 서로 간에 벌어져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문고전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 그냥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놀래서 덮고 도망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네. 제가 옛날에 우리 반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교사가 아닙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한테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어떤 제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그 교사로서 그때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자, 우리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천재죠.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진짜 처음부터 천재였을까요? 역시 모르시는구나. 역시, 네, 아인슈타인을 제품으로 연결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인슈타인이 원래부터 천재였던 건 아니죠. 네, 굉장히 말이 늦게 터서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을 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얘가 보니까 너무 좀, 시쳇말로 좀 띠란 거예요. 얘가 좀 너무 이렇게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막,